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어떤 원인을 찾기 전에 결과는 안 좋았다고 하면 원인이 뭔지 복기를 해야 될 텐데, 단지 좀 말씀드려 보는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를 따지기 전에요, 혜택을 줬다가요 다시 혜택을 뺏게 되면은 오히려 안 준 것만 못하는 그러한 원망들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게, 지금 최근에 부동산 문제에 따라 정부나 여당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중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원인 중에 하나를 임대사업자들이 그동안 혜택이 많다는 원인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이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걸 따지기 전에 처음 이야기를 드려보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때는 홍보가 덜 된 원인도 있었겠지만 급속도로 늘어났던 원인들을 따져보면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먼저 혜택들을 많이 유도하자 임대사업자가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반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집값 급등 요인 중에 하나라고 지목하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반면에 보면 줬다 뺐으면 더 반감이 셀 수밖에 없는데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반발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소득세와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하나로 지목해 왔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 40제곱미터 이하 총주택 57만 7,154호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수가요 30만 5,010호로 전체 52.85%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주택 중 총 82만 7,397호 중 9만 6,620호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45.92%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40초과 60 이하 주택은 8.22%가 주택임대사업자 소유로 나타났다고 또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를 혜택을 줌으로써 서울시의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절반 이상, 40초과 60 이하 주택의 약 10% 이상의 주택임대소유자가 소유하도록 만든 것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현재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것이 집가 안정의 시작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두관 의원님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를 제기하셨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혼자 메아리 치던 차였는데 함께 목소리 내주시니 반가울 따름이라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혜택 축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줬다 뺏는 게 가장 나쁘다고 했어요. 그동안 혜택들이 과도했던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들을 보면 지금은 최근에 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초창기 때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게 종부세에서도 주택수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에서도 빠졌으면서 또한 거기에 더불어 양도세 계산할 때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주면서 많은 혜택들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축소를 하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자의 그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풀어놓은 상황 하에서 나중에 다시 정책 자체는 뒤따라가기 양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는 숫자를 줄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 처음에는 홍보도 홍보였겠지만 임대사업자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임대사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서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평형의 아파트들을 차지하는 임대사업자의 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들이 그만큼 장기 형상도 일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동안 혜택들이 많은 게 지금도 축소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지 좀 얘기 드려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4년, 8년짜리 임대사업자가 연장이 안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말소가 되면서, 또한 신규로는 아파트는 더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장특공제도요, 장특공제 같은 경우도 배제를 하고요.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주택수가 포함이 됩니다. 또한 양도세도 중과에 포함이 되면서 장특공제도 안 돼요.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을 줄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최근에 임대사업자의 의무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임대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임대 혜택 같은 경우는 최근 보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직 정확하게 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안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을 보면요, 임대차 계약 시부터 유지시, 종료시까지 계속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주요 의무사항을 보면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 5%, 임대주택 권리관계, 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요,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뒤따라갑니다. 소유권 등기상 부기 등기도 의무화했는데요,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는 소유권 등기사항의 부기 등기도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또한 소유권 등기상 부기 등기 의무화를 위반했을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내용들만 보면 과태료 무서워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는 또 1000만원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 사용 의무화도 따릅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1000만원입니다. 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의무를
의무가 강화됐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에는요, 주요 의무 사항들을 보면, 주요 사항을 보면요,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도 따릅니다. 5%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도 5%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가 3천만 원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의무도 있는데요. 임대 의무 기간은 10년 중에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또한 본인이 손으로 양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임대주택당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집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제 및 재계약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거절 사유에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대시설 고의 파손, 멸실 등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1,000만 원에 치해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의무를 보면요. 임대사업 목적 유지 의무도 따릅니다. 오피스텔에 등록한 경우 주거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도 뒤따라갑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임대사업에 대해 임대 의무 기간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보증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벌칙사항을 보면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까지 따릅니다.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입니다. 잠깐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혜택은 줄였고요. 의무사항은 계속 강화를 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부동산 가격을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지목하지만 이거를 지금 들어와가지고 최근에 여당 관계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임대사업자들한테 총대를 매면서 총대를 지게 하면서 부동산 상승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원인들은 많겠지만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에 가입을 했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혜택을 줄이는 상태에서 지금도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무는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임대차 사업을 등록을 할 때도 혜택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도요. 임대사업자가 지목이 되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대한주택 임대인 협회에서 나온 보도 자료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반발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주택 임대인 협회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 상승 원인이 최근 다시금 무고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규탄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모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을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면서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동안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수많은 공적 의무는 도외시 한 채 의무에 따른 정당한 과세 특례를 과대한 세제 혜택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제도에 대해서 마치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엄청난 세제 혜택만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공적 의무사항도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도 많이 주는 상태예요. 벌써 2020년 7.10 부동산 조치와 2020년 8월 1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요. 단기 유형과
모든 아파트의 임대사업 제도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됐습니다. 연장도 되지가 않습니다. 신규로 등록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하에서요. 혜택은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의무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인 협회 같은 경우나 주택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과거는 과거지만 현재로서는 임대사업자의 혜택 자체가, 이익 자체가 많이 줄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임대사업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은 전체적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여러분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